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 저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클래스입니다. 역시 판다스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판다스라고 하는 게 임포트가 되어져 있으면 돼요. 어, 그리고 판다스는 보통 거의 대부분 PD라고 줄여가지고 별명으로 PD라고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제목, 목차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테이블 모양의 2차원 데이터 파일이에요. 테이블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죠.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row라고 하고요. 어, 행과 열,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정형 데이터를 다룰 수도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수도 있어요. 많은 데이터들은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정형, 말 그대로 그러니까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그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게 테이블이잖아요. 딱 행과 열,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직사각형 모양. 음. 그런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판다스에서도 그런 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그런 그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뭐 최근에는 사실은 정형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비정형 데이터들,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음, 그런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고 많이 분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물론 그렇게 되면 나올 값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할 텐데 그런 식으로 변환해서 분석하는 그런 것들 기법들도 있어요. 자, 뭐, 요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딕셔너리로 만들 거예요. 자, 요거는 딕셔너리란 뜻이죠. 딕셔너리를 만들 거고요. 딕셔너리는 어떻게 저장해요? 키, value, 이렇게 저장을 하죠. 키는 문자열로 만들겠습니다. city라고 할게요.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 문자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죠. 이거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 서울, 서울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더하기. 이번엔 경기도 이렇게 할게요. 곱하기 3. 이러면 경기도가 되겠죠. 어, 그러면 전체는 이거를 더하기를 해주는 거니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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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딕셔너리고요. 두 번째 딕셔너리는 이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라고 하고요. 2026년 5, 4, 3, 2023년, 2024년, 2025년 작년까지로 가능할게요. 그래서 2023년, 2024년, 2025년 이런 의미고요. 이거를 곱하기 2. 그러면 23, 24, 25가 한 번 더 나오겠죠. 23, 24, 25.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값은 팝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숫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들 건데 뭐 숫자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예. 뭐 0.91, 뭐 0.95,
3, 뭐 4? 너무, 그다음 뭐 0.93,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뭐 1.1, 뭐 1.2, 1.15, 뭐 이런 정도로. 여기는 숫자 6개를 넣었습니다. 자, 6개. 자, 이렇게 해서 키 밸류 쌍으로 이루어진 아이템들 세개를 갖는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이해되셨죠? 네. 출력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시티에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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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라고 하는 6개의 문자를 갖는 리스트. 그 다음에 이어라고 하는 키값에는 23, 24, 25, 23, 24, 25. 6개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그 다음에 팝은 실수 6개를 가지고 있죠. 실수 6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이렇게 해서 3개의 아이템을 갖는 딕셔너리로 만든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는요,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생성자 호출해 주시면 돼요. 판다스에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클래스의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생성자를 호출해 주시면 init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아규먼트들이 첫 번째 아규먼트는 데이터,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인덱스, 세 번째 아규먼트는 컬럼즈, 네 번째 아규먼트 d타입 뭐 등등등 이런 아규먼트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만 주면 될까요? 데이터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우리가 만든 딕셔너리를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행성자를 호출하면서 행성자를 호출하면서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우리가 만든 딕셔너리를 아규먼트로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프레임 생성자 호출. 생성자를 호출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나를 출력할 때 두 가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린트문으로 df 하고서 출력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냥 코드셀에서 알아서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말로 테이블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을 브라우저에서 그 테이블 형태로 그리고 마우스가 이렇게 행들 위에 마우스가 올라갈 때마다 어느 행에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지를 음영 표시를 해주는 이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 기능은. 그래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도요. 프린트로 출력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코드셀이 알아서 출력해 주도록 하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겁니다. 네. 어,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딱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 그죠?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6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몇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숫자 자체는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이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서울의 2023년도 어떤 통계값, 24년, 25년의 어떤 통계값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 거고요. 경기도의 2023년도, 경기도의 2024년도, 경기도의 2025년도 어떤 통계값. 이렇게 하면 테이블의 내용 이해되시죠? 앞으로는 전부 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만 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니까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죠? 음.
데이터 프레임은 행마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거, 이거 인덱스예요,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인덱스고요. 시리즈에서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가 됐었죠. 그죠? 자, 요거 하나만 요렇게 띄워놓고 생각해 보세요. city라고 하는 컬럼만 하나 띄워놓고 생각하면 요거 시리즈 아닌가요? 문자 열들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시리즈. 그죠? 두 번째 컬럼만 띄워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만 띄워놓고 생각하면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시리즈.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 띄워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실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시리즈.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시리즈들이 어떻게 컬럼으로 들어가는 그런 2차원 타입의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자동으로 부여를 해주잖아요. 각각은 배열일 테니까 배열에 있는 배열은 0, 1, 2, 3, 4라고 하는 위치 기반의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 기반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레이블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0번이다라고 레이블을 붙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1번이다라고 레이블을 붙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LOC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ILOC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ILOC를 사용할 때의 인덱스와 LOC를 사용할 때의 인덱스는 다르겠죠. 네,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컬럼 이름들이 지정이 되어져 있다. 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이해되시죠? 제가 이 팝이라고 쓴 거는 인구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뭐, population 줄여가지고 인구라고 하는 의미로 쓴 건데, 뭐 실제 데이터는 아니니까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속성들에 대해 간단하게 속성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대체의 속성들. 네, 첫 번째는, 자, df, 변수 이름이 df잖아요. df 점 하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이름들을 쭉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어떤 것들은 함수 이름들이고요. 어떤 것들은 변수 이름들인데, 변수 이름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shape이에요, shape. shape. 뭐라고 나오죠? 6, 3 이렇게 나오죠. 앞에 있는 게 뭘까요? 행의 개수, 뒤쪽에 있는 게 열의 개수. 그래서 이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은 튜플을 줍니다. 튜플인데 앞에는 행 개수, 뒤쪽에는 컬럼 개수를 가지고 있는 튜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 프레임 점 인덱스라고 할게요. 네, 뭐라고 하죠? 레인지 인덱스라고 하고요. 레인지 인덱스 0부터 시작하고 6보다 작고요.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은 행의 레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의 레이블이다. 시리즈의 인덱스가 정수들도 될 수가 있었지만 문자열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서도요, 이 행의 인덱스들을 뭐 0, 1, 2, 3, 4라고 하는 연속된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그 다른 숫자들이나 아니면 문자열들로 레이블들을 인덱스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그 아규먼트 중에서 인덱스라고 하는 거 주지 않았잖아. 어, 인덱스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0, 1, 2, 3, 4라고 붙인 것 뿐이에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덱스는 행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고요. 자, 이번에는 df.columns라고 해볼게요. columns. 자, 컬럼즈도 인덱스라고 하고 있어요. 인덱스라고 하고 있고,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배열이죠.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즈는 열, 이름, 열 레이블, 컬럼의 레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딕셔너리의 키들이 자동으로 컬럼의 이름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딕셔너리를 이용하지 않고 키 값이 없는 상태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행처럼 0, 1, 2, 3, 4라고 숫자들로 자동으로 매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컬럼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컬럼의 이름들은요,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인데 배열을 가지고 있죠. 배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도 그 0부터 6보다 작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range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도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도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덱스 객체. 뭐 여기 위에는 range 인덱스라고 되어져 있었고 밑에는 그냥 인덱스라고만 되어져 있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인덱스 객체들은 이터러블이에요. 이터러블이라는 얘기는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for, x, in, 데이터 프레임, 컬럼, 프린트 해볼까요? 컬럼 이름들만 하나씩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뭐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shape이라고 하는 속성 알려드렸고요. index라고 하는 속성 알려드렸고 columns라고 하는 속성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print 데이터 프레임에는 values라고 하는 속성도 있어요. values. 자,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인데 각각의 행들이 다시 1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각각의 행들을 1차원 배열로 만들고 그 1차원 배열들을 다시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values라고 하는 거는요. 데이터 프레임의 말 그대로 values가 우리말로 하면 값들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값들로만 만들어진 2차원 배열이에요. numPy의 ND 어레이예요. numPy의 ND 어레이. 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속성 이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shape, 모양, 인덱스 그러면 행이라고 생각하세요. columns, 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values, 값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SQL에서 제일 처음 배웠던 게 뭔가요? select, emp, no, from.
EMP 이런 거 했었죠. 자, 이게 뭐예요?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을 선택할게요잖아요. 우리가 SQL에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죠? 원하는 컬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 뭐 컬럼이나 컬럼들을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고요. 데이터 프레임, 우리는 변수 이름을 df라고 썼잖아요. 그 변수 이름을 써주시고, 인덱스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인덱스 연산, 마치 배열처럼 인덱스 연산자를 써주시고, 여기다 문자열로 컬럼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 방법은 항상 사용 가능합니다. 컬럼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항상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타이핑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가독성도 조금 더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항상 사용이 가능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점을 써요, 점. 그리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은 항상 사용이 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컬럼 이름이, 컬럼 이름이 변수 이름 작성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 변수 이름 만들 때요.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 만들 때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영문자, 그리고 특수기호 같으면 밑줄, 요걸로만 변수 이름 만들 수 있죠. 맞아요? 아, 하나 더 있다. 숫자가 들어가도 되죠. 변수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근데 변수 이름이 알파벳이나 밑줄이 아니라 숫자로 변수 이름 시작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숫자가 변수 이름에 사용이 될 수는 있지만 숫자가 중간이나 끝이나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 이름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컬럼 이름이 숫자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컬럼 이름이라면 이 방식으로는 사용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만 해야 될까요? 인덱스 연산자 써주고, 문자열이라고, 따옴표로 문자열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컬럼 이름을 쓰셔야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들? 파이썬에서 문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약어, 키워드들. 뭐 예를 들면 조건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if, 반복문을 사용할 때 만드는 for나 while, 그 다음에 in,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 함수를 선언할 때 하는 def 등등등 몇 가지 있잖아요. 몇 개 안 돼요. 생각해 보면 그 몇 가지 이름들은 우리가 변수 이름을 쓸 수가 없죠. 그죠? 변수 이름을 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식에서 만약에 컬럼 이름이 CLASS,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반이라는 의미로. 그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 점 클래스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클래스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연산자, 문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따옴표, 그리고 그 안에다가 컬럼 이름 이렇게만 써야 돼요. 아셨죠? 정리 좀 할까요? 뭐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변수 이름은 영문자, 숫자, 그리고 밑줄 이거죠. 영어로는 언더스코어 밑줄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가능하고 어, 숫자가 사용될 수는 있지만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파이썬 키워드들 if, for, in, while, def, 클래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몇 개 안 되네요. 그죠? 이런 파이썬 키워드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얘네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허용하지만 변수 이름을 만드는 문법으로는 허용하지만 여기서 사용할 수 없는 게 또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컬럼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속성들, 그러니까 변수 또는 메서드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df라고 변수 이름을 쓰고요. 점 하면 이미 거기에 변수 이름들이 쭉 보이잖아요. 변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도 쭉 보이죠. 그 이름하고 컬럼 이름하고 겹쳐버리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먼저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컬럼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의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 컬럼 이름도 그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방법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 정리한 것들을 코드로 만들어 보면요. 자,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우리는 city라고 하는 컬럼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city라고 하는 컬럼만 보고 싶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인덱스 연산자 딱 쓰니까 벌써 딱 보여주죠.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 보여주잖아요. 선택. 네. 그리고 엔터 하면 딱 뭐가 나와요? 네. city라고 하는 컬럼만 쭉 보여주죠. 이거 시리즈잖아요. 그죠? 1차원 데이터니까 시리즈죠. 인덱스가 0부터 5까지 인덱스가 있는 시리즈죠. 밑에 있는 d타입이라고 표시한 거는요.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죠. 네. 시리즈에서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다라고 되어져 있으면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해도 되고, 그죠? 요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df 점 그리고 city 이렇게 하셔도 된다. 두 개가 전부 가능합니다. 두 개가 전부 가능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죠? 탑, 탑이라고 하는 컬럼을 꺼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들 중에서 컬럼 이름이 팝인 컬럼만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래서 시리즈가 됐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df 점 팝이라고 해볼까요? 자, 쓰려고 하니까, 팝이라고 하는 걸 쓰려고 하니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def, 이렇게 나오죠. def. 이 def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함수란 뜻 아닌가요? 함수?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란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탑이라고 하는 이름은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def, 요렇게 만들어진 함수다. 그러면서 함수에 대한 설명 문서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탑이라고 하는 컬럼을 꺼낼 때에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컬럼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메서드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점이라고 쓴 거는 메서드 찾아가는 거예요. 메서드. 그러니까 속성들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정리했었던 게 이거잖아요. shape, index, columns, values. 그죠? 컬럼의 이름이 우연찮게 values라고 되어져 있으면 그럼 df.values 하면 그거는 컬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values라고 하는 컬럼을 찾으려면 인덱스 연산자 쓰고 문자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인덱스처럼 컬럼의 이름을 인덱스처럼 쓰자. 어, 이거는 항상 사용 가능한 거고요. 근데 사실 타이핑하기가 얘보다는 얘가 타이핑하기가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 가끔씩 얘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얘는 그 컬럼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그 클래스에서 선언된 선언된 메서드 이름이에요. 메서드.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그 컬럼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을 사용해도 컬럼 하나를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방식 사용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셀렉트 문장에서 두 개 이상의 컬럼을 동시에 뽑아낼 수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select, empno하고 ename하고 선택해라. from 어디에서 뭐 emp 테이블에서 SQL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네. 테이블에서 두 개 컬럼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거 있었죠.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인덱스 연산 쓰시면 돼요. 이것과 동일한 기능이 자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city하고 이어만 보고 싶어요. 아니면 city하고 팝만 본다고 해볼까요? city하고 팝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인덱스 연산자 쓰고요. 그 안에다가 리스트를 주세요. 리스트 주시고 컬럼 이름을 두 개를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우리가 SQL에서는 select, city, pop, from, df라고 했었던 것과 동일한 기능이 되는 거예요. SQL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SQL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컬럼을 두 개 이상의 컬럼을 함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컬럼을 함께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점을 쓸 수는 없겠죠. 점 다음에는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점 다음에는 변수 이름처럼 써야 되는데, 점 다음에 리스트를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컬럼을 함께 선택하실 때는 인덱스 연산자만 쓰셔야 돼요. 인덱스 연산자만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죠? 데이터 프레임은 원래 도시, 연도, 인구라고 하는 순서였었는데,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자, 리스트를 넘길게요. 순서를 바꿔서 연도를 먼저, 도시를 두 번째, 세 번째를 인구.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SQL 공부할 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요. 그죠? 이거는 그 출력될 때 컬럼의 순서들이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거랑 같은 개념을 그냥 df 이렇게 이름만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select 뭐 이 컬럼은 empNO가 먼저 나오지만 왜 df라고 할까요? 실제로 컬럼은 city가 먼저지만 year를 먼저 쓰고 city를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 인구를 세 번째로 쓰겠다. from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죠? SQL이라면 이렇게 했겠죠. 어, 이렇게 우리가 컬럼의 순서들을 바꿔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요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어, 이거는 그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아까 시리즈에서 팬시 인덱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인덱스 사용할 때, 그죠? 컬럼의 이름도 컬럼 인덱스예요. 컬럼 인덱스를 사용할 때, 컬럼 인덱스를 사용할 때 하나만 쓰면 컬럼 하나만 선택해 주는 거고요. 그죠? 컬럼 인덱스를 사용할 때 인덱스 연산자 안에 인덱스 하나만 써주면 컬럼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를 사용할 때 리스트나 배열로, 인덱스들을 리스트나 배열로 만들어서 넘겨주면 해당하는 컬럼들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리즈에서의 일종의 팬시 인덱싱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 항상 이렇게 그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원하는 컬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거를 하는 방법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럼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